퍼니셔는 이미 존재만으로도 범죄자들에게 악몽 같은 인물인데요. 그런데 만약 그런 퍼니셔에게 최첨단 무기인 워머신 슈트를 쥐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작가 매튜 로젠버그는 2017년 이 상상을 현실화했습니다. 과연 범죄자들은 무사히 워머신을 두른 퍼니셔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I'm not the one who dies. I'm the one who does the killing. 여기는 뉴욕 브루클린의 불법 무기 거래 현장. 무기 판매상은 자신의 부하인 안드레에게 무기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지만 안드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판매상은 다른 부하를 시켜 무기를 가져오게 하는데요. 하지만 상자를 열어본 밀수업자들은 깜짝 놀라는데 바로 폭탄을 물고 있는 안드레의 머리가 들어있던 거였죠. 그리고 이때 터지는 폭탄에 맞춰 등장하는 퍼니셔. 밀수업자들은 퍼니셔의 얼굴을 보자마자 귀신을 본 것 마냥 달아나기 시작하고 겨우 컨테이너 박스 뒤로 달아난 밀수업자들은 기관총을 꺼내 마구 난사해보지만 이상하게도 퍼니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퍼니셔가 떠났다고 생각한 밀수업자들은 보트에 무기를 올리고 배로 향하게 되지만 퍼니셔는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죠. 얼마 후 자신의 밴으로 돌아온 퍼니셔는 밴에 누군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닉 퓨리 주니어였습니다. 퓨리는 할 말이 있다며 퍼니셔를 한 음식점으로 데려가 동유럽 국가인 체르나야 공화국에 버려진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퍼니셔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퍼니셔가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아이들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그리고 퓨리는 체르나야 공화국의 현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아르만드 페트로브라는 소련 출신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공화국을 장악했고 자신의 쉴드 요원들이 페트로브에게 매수당해 아이언맨 슈트 기술을 넘겼다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쉴드는 캡틴 아메리카의 헤일 하이드라 사건 이후로 정부에 의해 해산된 상태였기 때문에 퓨리에겐 이 사태를 처리할 해결사로 퍼니셔가 필요했던 거였죠. 퓨리는 퍼니셔에게 필요한 무기는 미 공군기지에 있으니 알아서 가져가라고 얘기하면서 신신당부를 하나 하는데요. 임무가 끝나면 사용한 무기는 꼭 다시 돌려놓으라고 말이죠. 그렇게 미 공군기지에 침입해 경비를 뚫고 무기 창고에 들어간 퍼니셔는 자신이 발견한 무기를 보고 한박 웃음을 짓는데 바로 워머신 슈트가 들어있던 거였습니다. 얼마 후 체르나야 공화국에선 한 늙은 농부가 땅을 내놓지 않자 군인들은 늙은 농부를 협박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워머신 슈트에 이미 자신의 시그니처인 해골 마크를 그려놓고 이 슈트는 이제 제 겁니다를 온 세상에 알리며 퍼니셔가 등장합니다. 워머신 슈트를 입은 퍼니셔는 말 그대로 물 만난 물고기였는데요. 사병들을 가볍게 처리한 퍼니셔는 지휘관을 잡아 공중으로 끌고 올라가 그대로 땅으로 던져버리죠. 목숨을 구한 농부는 퍼니셔에게 다가와 더 많은 군인들이 몰려올 거라며 조심하라고 경고하지만 조심해야 할 건 퍼니셔가 아니고 군인들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농부의 말대로 군인들은 다시 농부의 땅으로 몰려오고 군인들에게 다가간 퍼니셔는 페트로브 장군에게 데려가 달라고 요구하지만 군인들은 농부부터 처리하겠다며 거절하는데요.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퍼니셔는 군인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응급 의료 지원을 부르는 대신 그냥 타게 냅두라고 얘기하죠. 남아있는 군인들과 탱크들마저 모조리 처리한 퍼니셔는 결국 페트로브가 만나줄 생각이 없다는 걸 깨닫고 직접 페트로브를 찾기 위해 마을로 진입하는데요. 퍼니셔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군인들에겐 한 가지 답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다가와 퍼니셔에게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면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며 퍼니셔를 수용소로 안내하는데요. 하지만 수용소의 경비도 페트로브의 위치를 묻는 퍼니셔의 질문에 원하는 답을 내놓지 않았고 결과는 안 봐도 뻔했습니다. 그렇게 수용소로 걸어 들어간 퍼니셔는 슈트의 기능들을 하나하나 테스트하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시작하는데요.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마치 구세주가 온 것 마냥 퍼니셔를 반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페트로브가 나오지 않는다면 나오게 만들겠다며 다른 수용소들도 해방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페트로브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는데요. 퓨리가 말한 대로 쉴드 요원들이 빼돌린 기술로 복제한 아이언맨 슈트를 입은 군인들이 몰려와 퍼니셔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퍼니셔는 어떻게든 저항해보지만 혼자 힘으론 아이언맨 군단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결국 싸움 중 바다에 떨어지게 되고 군인들은 퍼니셔 슈트에 파워 신호가 없는 걸 확인하고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근처에 있던 어부들에게 구조된 퍼니셔는 어부들에게 당장 땅으로 가달라고 요청하고 그렇게 고장난 슈트를 들고 공화국으로 재침입한 퍼니셔는 숲속에서 볼일을 보고 있던 군인 한 명을 납치하는데요. 그리고 어디서 쉴드의 기술을 얻었냐고 묻는 퍼니셔에 자신이 쉴드 요원이었다고 대답하는 군인. 퍼니셔는 그럼 슈트를 고칠 수 있는 기술도 알고 있냐고 묻자 요원은 알고 있다며 자신들의 예전 쉴드 건물로 안내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옛 쉴드 건물에 들어선 퍼니셔는 퓨리와 화상통화로 연결해 자신이 데려온 사포르타 요원이 누군지 알고 있냐고 묻는데요. 그러자 욕설을 퍼부으며 저놈은 엔지니어가 아니고 신입 요원이었다고 얘기하는 퓨리.
바로 요원을 즉결 심판해버린 퍼니셔는 마침 건물의 상주 중이었던 박사에게 자신의 슈트를 맡기고 슈트의 정비가 끝나자마자 퍼니셔는 퓨리에게 당장 페트로브의 측근 리스트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미처 끝내지 못했던 슈트 기능 테스트가 다시 시작되는데요. 우선 슈트가 어느 고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테스트한 퍼니셔는 군용차 던지기로 슈트의 파워를 확인한 후 얼음 밑에서 슈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테스트하죠. 하지만 그렇게 측근들을 처리하던 퍼니셔에게 퓨리로부터 긴급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퓨리는 지금 페트로브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당장 퍼니셔가 자신들의 영토에서 나가지 않으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연설을 했다며 당장 체르나야에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퍼니셔가 퓨리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죠. 다음날 페트로브는 새로운 체르나야 인민공화국의 탄생을 선포하는 연설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때 하늘에서 탱크가 떨어지더니 퍼니셔가 등장합니다. 퓨리는 당장 멈추라고 소리치지만 퍼니셔는 진짜 핵을 쏠 거라면 네가 뭔 짓을 해서라도 나를 막았을 거라며 임무를 계속 수행하는데요. 그러자 벙커로 피신한 페트로브는 마이크에 대고 너의 행동은 심각한 전쟁 범죄라며 지금 국가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 묻지만 퍼니셔의 대답은 그렇다였습니다. 그리고 페트로브에게 돌진하는 퍼니셔. 그러나 이때 또다시 아이언맨 군단이 나타나 퍼니셔를 가로막으며 어차피 이번에도 질 게 뻔하니 항복하라고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퍼니셔는 이번엔 완벽한 계획을 들고 있었죠. 플라스틱 폭탄으로 가볍게 한 명을 처리한 퍼니셔는 탱크로 숨어 들어가고 뒤따라온 군인들은 탱크를 날려보지만 어디에도 퍼니셔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땅속에서 등장한 퍼니셔는 탱크의 포탑을 잡아들고 군인들의 뚝배기를 깨기 시작하고 결국 흥분한 페트로브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허풍이라고만 생각했던 핵미사일 버튼을 진짜 눌러버린 거였습니다. 퍼니셔는 일단 급한 대로 핵미사일을 쫓아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퓨리에게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통보한 뒤 통신은 끊어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중에서 커다란 소리와 함께 폭발이 일어나는데요. 모두가 숨죽여가며 하늘을 보고 있던 그때 핵탄두를 무사히 떼어낸 퍼니셔가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퍼니셔는 군인들에게 5초 안에 항복하지 않으면 이걸 터뜨리겠다고 협박하는데요. 이걸 본 퓨리는 저건 농담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EMP 폭탄을 원격으로 터뜨려 퍼니셔를 포함한 다른 군인들의 무장을 해제시킵니다. 결국 모두가 무장이 해제된 상태에서 맨몸으로 남은 군인들을 모조리 때려잡고 페트로브가 있는 벙커로 향하는 퍼니셔. 페트로브는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일단 폭탄으로 페트로브의 주의를 끈 퍼니셔는 그대로 달려들어 칼로 페트로브의 눈을 찌른 후 이미 경험을 통해 슈트의 손목 부분이 약점이란 걸 알고 있던 퍼니셔는 왼쪽 손목마저 날려버립니다. 결국 페트로브는 도망을 가는 선택을 하게 되지만 눈치를 챈 퍼니셔는 페트로브를 잡고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하늘에서 페트로브를 완전히 제압한 퍼니셔는 아크 리액터를 도려내 자신의 손에 부착한 뒤 리액터를 리펄서처럼 사용해 혼자 안전하게 땅으로 착륙합니다. 얼마 후 페트로브의 사망 뉴스를 보고 있던 퓨리에게 캡틴 마블이 찾아와 참 잘하는 짓이라며 지금 퍼니셔가 어디 있는지는 아냐고 묻지만 퓨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모른다는 대답밖에 할 수 없었죠. 그러나 모두가 퍼니셔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퍼니셔가 어디로 갔는지 느낌이 오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퍼니셔는 범죄자 청소를 선포하고 뉴욕의 술집을 돌아다니며 범죄자들을 처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퍼니셔가 왔다는 소식에 옆방에서 포커를 치던 빌런들은 호다닥 도망을 가기 시작하고 빛의 속도로 주차되어 있던 밴으로 달려가기 시작하지만 목숨 앞에선 빌런들의 의리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밴에 더 탈 공간이 없자 늦게 온 빌런을 버리고 그대로 출발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러나 퍼니셔는 얼마 안가 빌런들이 타고 있는 밴을 따라잡고 그렇게 퍼니셔가 밴을 잡으려는 순간 누군가가 퍼니셔를 공격했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캡틴 마블이었습니다. 캡틴 마블은 퍼니셔가 자신의 연인이었던 워머신의 슈트를 입고 다니는 걸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캡틴 마블은 당장 슈트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지만 당연히 거절하며 너희 히어로들이 히어로들끼리 싸우는 걸 좋아하는 건 알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퍼니셔. 그러자 캡틴 마블은 웃으며 진심으로 자신을 히어로라고 생각하고 있냐며 반박하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간 둘은 결국 뉴욕 밤하늘에서 거대한 빛을 내며 싸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뉴욕의 다른 히어로들도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였죠. 결국 퍼니셔는 캡틴 마블의 얼굴에 폭탄을 터뜨리게 되고 그 반동으로 둘 모두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더 이상 공격할 수단이 없다는 걸 깨달은 퍼니셔는 일단 숨기로 결정하고 은신처를 찾으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데어데블이 나타나 퍼니셔를 가로막습니다. 데어데블은 이번엔 진짜 선을 넘었다며 당장 그만두라고 설득하지만 퍼니셔는 이 새로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데어데블을 무시하고 계속 가던 길을 가는데요. 결국 데어데블이 퍼니셔의 어깨를 잡아 멈춰 세우려고 하자 퍼니셔는 그대로 데어데블을 공격해 날려버립니다. 그러나 이번엔 호크아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호크아이는 가볍게 퍼니셔를 명중시키고 피자를 집어들지만 순식간에 나타난 퍼니셔는 호크아이에게 엿이나 먹으라며 호크아이의 피자를 가져가 버립니다.
순식간에 피자를 뺏겨버린 호크아이는 퓨리에게 퍼니셔를 찾으면 꼭 자신의 복수도 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캡틴 마블과 히어로들을 따돌렸다고 생각한 퍼니셔는 한 버려진 창고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려 하지만 슈트의 인공지능은 아까 호크아이가 쏜 화살에 추적기가 달려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어벤져스 멤버들을 포함한 뉴욕의 히어로들이 창고 앞에 나타납니다. 창고의 문을 열고 나온 퍼니셔에게 캡틴 마블은 항복하러 나온 거냐고 묻지만 퍼니셔의 대답은 섬광탄이었죠. 그렇게 슈트를 지키려는 퍼니셔와 슈트를 뺏으려는 히어로들의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여러 히어로들의 끊임없는 공격에 퍼니셔는 쓰러지게 되고 겨우 일어선 퍼니셔 앞에는 힘 좀 쓴다는 씬과 루크 케이지 그리고 헤라클레스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루크와 헤라클레스는 퍼니셔의 양팔을 잡고 캡틴 마블이 뒤에서 마무리 공격을 가하지만 그 순간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며 모든 히어로들은 정신을 잃게 됩니다. 6분 뒤 겨우 정신을 차린 히어로들은 주위를 둘러보지만 이미 퍼니셔는 사라지고 없었죠. 이후 퍼니셔는 뉴욕주의 모든 행정구역을 돌아다니며 범죄자 소탕을 시작하고 히어로들은 퍼니셔를 추적해보지만 계속해서 퍼니셔보다 한 발 늦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엔 에임의 연구실을 찾아 과학자들에게 전공을 물어보기 시작하는 퍼니셔. 로봇공학 전공이 아닌 과학자들에겐 처형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저번 달에 취업한 거라며 빌어보지만 퍼니셔에게 그런 변명 따위는 통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한 명의 로봇 과학자를 납치한 퍼니셔는 자신의 슈트를 정비시키기 시작하죠. 슈트의 정비를 끝마친 퍼니셔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인 퓨리를 찾아가는데요. 그리고 퓨리를 프리덤 타워의 옥상으로 끌고 가는 퍼니셔. 퓨리는 대체 지금 네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냐며 퍼니셔에게 화를 내지만 네가 준 임무였다는 말에 딱히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퓨리는 퍼니셔의 인생 최대 실수를 언급하며 모두가 너가 처벌받길 원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실수는 얼마 전 레드스컬에 의해 탄생한 가짜 캡틴 아메리카가 헤일 하이드라를 외치던 시절 퍼니셔가 가짜 캡틴에게 속아 하이드라를 위해 일했던 사건이었죠. 이 사건은 참전 용사이자 자신을 진정한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퍼니셔에겐 절대 씻어낼 수 없는 실수이자 상처였습니다. 결국 퍼니셔는 퓨리에게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고 싶다며 하이드라 놈들의 은신처를 알려달라고 하지만 퓨리는 이미 다 숨어버렸다며 직접 찾아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다음날 CIA 본부에 들이닥친 퍼니셔는 CIA 요원들에게 당장 하이드라 관련 파일들을 내놓으라고 협박해 숨어있는 하이드라의 은신처를 확보하게 되죠. 여전히 CIA에 숨어있던 하이드라 요원은 제모 남작에게 전화를 걸어 피하라고 얘기하지만 제모 남작은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몇 시간 후 퍼니셔의 하이드라 소탕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나 제모 남작은 이미 함정을 파놓고 태스크마스터와 크로스본즈 그리고 고스트와 함께 퍼니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고스트는 앤트맨과 와스프의 메인 빌런으로 나왔던 캐릭터인데요. 영화에서는 본인의 능력으로 묘사되지만 코믹스에서는 고스트가 입고 있는 슈트가 사용자를 투명하게 만들거나 벽 사이를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태스크마스터는 상대방의 모든 전투 기술을 카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빌런인데요. 이 두 캐릭터 모두 내년에 개봉될 썬더볼츠 영화에 출연한다고 하죠. 그렇게 태스크마스터와 크로스본즈는 협소한 공간에서 퍼니셔를 협공하기 시작하지만 칼과 총으론 퍼니셔의 슈트를 뚫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로스본즈가 퍼니셔의 마스크에 폭탄을 터뜨리게 되고 고스트가 퍼니셔의 슈트를 감전시키자 상황은 급반전되고 마는데요. 결국 감전된 슈트에서 빠져나온 퍼니셔를 완전히 제압한 태스크마스터는 인증샷까지 남기며 퍼니셔를 조롱하고 평소에도 퍼니셔를 증오하던 제모 남작은 크로스본즈에게 퍼니셔를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그 순간 퍼니셔를 구하기 위해 4명의 히어로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곧바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눈치 빠른 제모 남작과 빌런들은 고스트의 능력을 이용해 탈출해버리죠. 퍼니셔는 니들이 헝거게임 놀이를 하는 동안 저들이 도망갔다며 떨어진 워머신 슈트를 다시 줍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퍼니셔에게 다가와 뭐 하는 짓이냐며 당장 슈트를 반납하라고 화를 내는 호크아이. 하지만 당연하게도 퍼니셔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다며 거절합니다. 호크아이는 슈트를 다시 가져오라는 퓨리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죽을 뻔했다며 절대로 그냥 가게 냅두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나타샤가 호크아이와 모킹버드를 전기 충격으로 기절시켜버린 거였죠. 퍼니셔는 이것도 퓨리의 계획이냐고 묻지만 나타샤는 자신의 계획이라며 빨리 슈트를 줍고 하이드라를 잡으러 가자고 말합니다. 그렇게 제모 남작이 가짜 캡틴 아메리카를 탈옥시킨다는 정보를 알아낸 퍼니셔 일행은 교도소로 향하던 중 한 식당에 들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서로가 맘에 들지 않았던 퍼니셔와 버키는 유치한 말싸움을 벌이기 시작하고 심지어 퍼니셔는 버키의 팔을 보고 로봇 바이러스냐고 묻기까지 하죠. 결국 참다 못한 버키는 저 사이코랑은 같이 일을 못하겠다며 먹던 브리또를 던져버립니다. 다행히도 나타샤의 중재로 무사히 교도소 근처에 도착한 셋은 정찰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퍼니셔에게 다가온 나타샤는 버키도 누군가에게 세뇌당해 나쁜 일을 한 적이 있다며 누구보다도 네가 실수를 바로잡길 원한다고 얘기해주죠. 그때 하이드라 요원들이 교도소로 진입하는 걸 보게 된 퍼니셔 일행.
퍼니셔 일행은 하이드라를 따라 빠르게 교도소로 날아가 하이드라 요원들을 제압한 후 교도소 내부로 진입합니다. 하지만 이때 갑자기 교도소 깜빵의 모든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미 제모 남작은 교도소의 통제권을 장악하고 퍼니셔 일행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건 퍼니셔에게 무한리필 뷔페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죠. 내가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라며 모든 범죄자들에게 총알을 퍼붓기 시작하는 퍼니셔. 하지만 그것도 잠시. 퍼니셔 일행은 끊임없이 몰려오는 범죄자들에게 둘러싸여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렇게 범죄자들의 역공이 시작되는 순간 누군가 범죄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캡틴 마블이 또다시 히어로들을 데리고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퍼니셔에게 이제는 도망갈 곳이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캡틴 마블. 그리고 같이 온 히어로들은 우선 범죄자들부터 제압하기 시작하지만 이건 명백한 실수였는데요. 퍼니셔가 이 혼란해진 틈을 이용해 제모와 가짜 캡틴을 잡겠다며 사라져버린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얼마 안 가 누군가 퍼니셔를 가로막는데 그 정체는 다름 아닌 아이언맨이었죠. 아이언맨은 놀이 시간은 끝났다며 내 친구의 슈트를 내놓으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하이드라의 리더를 잡으러 가는 걸 막는 거냐고 되묻는 퍼니셔. 그 말을 들은 아이언맨은 나 같은 천재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자 퍼니셔는 과연 그럴까라며 교도소 내부에 불을 질러버리고 결국 아이언맨은 수감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퍼니셔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가짜 캡틴을 탈옥시킨 제모는 헬기를 이용해 탈출을 시도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안 가 헬기는 퍼니셔에게 격추당해버리고 말고 결국 손을 들고 헬기에서 나오던 제모는 이번에도 고스트를 시켜 퍼니셔를 공격하게 합니다. 제모의 명령을 받고 이번에도 퍼니셔에게 감정 공격을 시도하는 고스트. 그러나 이번엔 슈트의 방어 프로토콜이 제대로 작동되며 셋 모두 감전당해버리고 마는데요. 그리고 가장 먼저 회복한 퍼니셔는 제모에게 걸어가 제모를 두들겨 패기 시작하지만 이번에도 불을 모두 끈 아이언맨이 날아와 퍼니셔를 날려버립니다. 빡친 퍼니셔는 아이언맨에게 트럭을 던지게 되고 제모는 이 상황을 이용해 고스트와 함께 사라져버리죠. 결국 아이언맨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하는 퍼니셔. 하지만 이때 또다시 거대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맨티코어라고 불리는 비행 능력을 갖춘 다목적 탱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탱크의 조종사는 경고하는 건 이번 한 번뿐이라며 당장 슈트를 반납하라고 얘기하죠. 물론 당연하게도 슈트를 원한다면 뺏어서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퍼니셔. 그러자 탱크는 퍼니셔를 깔아뭉개버리고 탱크에서 누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워머신 슈트의 진정한 주인이자 아이언맨의 도움으로 죽음에서 돌아온 제임스 로즈 대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캐슬 대위라고 부르는 워머신에 로즈 대령이라고 대답하며 존중하는 퍼니셔. 로즈 대령은 퍼니셔에게 이 슈트는 단순한 슈트가 아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자 자신은 이 슈트를 입고 여기 있는 히어로들이 해결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고 반박하는 퍼니셔. 그 말을 들은 로즈 대령은 우리와 나쁜 놈들의 차이는 힘을 가졌다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닌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절제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지금 당장 슈트를 가져갈 수 있지만 자신은 그러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말하는 로즈 대령. 대령은 지금 그 슈트 안에 있는 사람도 자신이 누군가의 유산을 짓밟고 왜곡시키고 있다는 걸 어딘가에선 분명히 느끼고 있을 거라며 퍼니셔를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스스로 슈트에서 나와 투항을 선택하는 퍼니셔. 그 옆에는 미처 달아나지 못하고 잡힌 가짜 캡틴 아메리카도 있었죠. 로즈 대령은 퓨리에게 퍼니셔가 어떻게 슈트를 얻었는지 알고 있냐고 묻지만 퓨리는 아직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하는데요. 그리고 퍼니셔는 감옥으로 가는 호송 차량에 올라타며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퓨리에게 소리칩니다. 16분 후 퍼니셔를 태운 호송차는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누군가 호송차를 멈춰 세우며 수송칸을 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워머신 슈트를 입은 퍼니셔의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퍼니셔를 포함한 다른 코믹스 영상도 계속해서 올릴 생각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